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뱅크 실패 이후에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리 동결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째는 현재 은행 관련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주식을 또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 두 개를 조금 디테일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먼저 실리콘밸리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 감축하는 것만 봐도 예측이 되죠. 자, 덩치가 비교적 작은 기업들은 심지어 예금을 다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 1년 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웠는데 현재는 4.75%로 치솟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부담되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돈을 빼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뭐로 이어지냐?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냐? 지분을 매각해서 돈을 메꾸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은행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냐?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돈이 다 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저번 주에 일어났고 이게 증시랑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S&P 500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한국 돈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인 시장은 실버게이트 은행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자,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자마자 이틀 뒤에 오늘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했는데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한번 봐보세요. 블룸버그에서는 자, 시그니처 뱅크가 클로스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자, CNBC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밑에와 똑같은 말인데 이 은행이 크립토 암호화폐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실버게이트가 최근에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버게이트 파산 때 무슨 기사들이 올라왔냐면 사실 실버게이트 망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시그니처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암호화폐계의 가장 대들보 역할을 하는 대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처 뱅크마저 오늘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시그니처 뱅크랑 실버게이트 자산 차이가 무려 10배나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었는데, 자, 이 은행도 드디어 문을 닫았다. 자, 결국 연준은 뉴욕시와 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예금자들이 가져가야 하는 손실은 0원일 것이라고 하면서 3월 13일부터 돈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돈을 다 대주기로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받는 피해는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연준이 만약에 이걸 막지 않으면, 돈을 대주지 않으면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탁스러워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돌아가는 그 구조가 뭔가 막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사실 영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영국의 그 거대 은행 HSBC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스큐 구조했다라고 써져 있죠. 여기 밑에 써진 글이 HSBC가 인수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영국은행 사용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환영을 합니다. 어디로 오는? 자, HSBC 은행으로 온 여러분들 다 우리는 환영을 하고요. 이게 영국이랑 전 세계에 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일환으로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커스터머들은 계속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글을 좀 올렸다. 자, 이제 깊어지는 고민이 생겼죠. 누구의 고민일까요? 연준의 고민이겠죠. 이번 사태의 핵심이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금리는 누가 올렸습니까? 연준이 이제까지 4.75%까지 단숨에 올렸죠. 연준은 최근 금리를 더 높고 길게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 그리고 TV에 나와가지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텝 0.5% 인상이 3월에 예정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향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이번 3월달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 관련주 사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페드와치인데 금리 동결이 23.2%고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그 인상이 76.8%인 거를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리포트에는 두 가지 은행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저는 딱 하나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찰스 슈왑이라는 은행인데 고객 보유 자산이 7조 5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증권 계좌가 3,400만 개다. 그리고 투자 관리자, 그리고 브로커들이 대부분 이 은행에 포진이 되어 있고 투자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 문제가 뭐였냐? 최근
2022년 4분기 보고서 실적이 17% 올랐어. 그건 좋지. 근데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자금 유출이 좀 있었는데 그게 2022년 총 유출 평균보다 높았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은행들 다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 찰스 슈왑만 5% 이상 더 빠졌어요. 다른 은행들보다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봤을 때 요거 지금 사놓으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 근거로는 이제 작년에 예금 유치율이죠. 좀 전에 뭐 어마어마한 3,400만 개의 통장이 가지고 있다 그랬나요? 증권계좌. 자,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유동성 커브하고도 남는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야후 그 파이낸스에서 봤거든요. 거기 그 기사 내리니까 댓글이 있는데 댓글이 뭐였냐? 자, 크레머가 그랬는데, 크레이머라는 사람은 그 CNBC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주식 관련 호스트입니다. 근데 얘가 한 달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 이번에 망한데, 파산한데 거기 주식 사라고 추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디어를 믿지 말아라.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이놈들이 이러한 좋은 정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풀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불신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 말을 제가 그냥 가져왔을 뿐이고, 투자는 여러분들 판단을 딱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